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개학도 훌쩍 지나고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또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생부 종합전형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중에서 선발 인원과 비율에 대해서 수시 모집 중심으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도권에서 주된 전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0% 넘는 인원을 그리고 비율을 수도권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고요.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약 20여 % 정도 좀 넘는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보다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지역의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중과 인원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개 대학의 경우를 살펴보자면 서울대를 비롯한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의 경우에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 부분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속에서도 잠시 후에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의 요소가 함께 녹아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추후에 다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역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방대학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과는 비교가 되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대학의 특성상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학생부 교과전형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대입을 치르는 2016 대입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별로 선발 비율의 차이가 약간 있는데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니 해도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자가 얼마만큼 학교생활에 충실하게 임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것인데요. 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는 내용은 점점 간소화되고 제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교과 성취도와 교과 및 비교과 활동 등의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기록되고 관리되는 것이 평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크게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서류형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점 면접형에 대한 반영 비중 그리고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도가 높아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의무 반영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또는 지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의무 반영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려대와 서울교대, 서울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들 몇 군데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요. 특히 대부분의 의학학 계열에 있어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역시 적용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패턴은 1단계에서 서류로 일정 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대학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지역의 대학들 역시 이 단계형 전형 패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류와 면접을 동시에 진행하는 대학들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단계형과 일괄형 모두에게서 면접은 그 중요도가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접을 제외하고 서류만 가지고 일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 100%로만 적용이 되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국립군산대나 원광대, 전주대 등을 비롯한 많은 대학들이 또한 여기에 속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형과 면접형을 한 대학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대학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들도 이 서류형과 면접형을 모두 함께 운영하는 이원화 대학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대학들은 여기에 화면에 보시는 대학들처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형과 면접형의 경우는 그 평가하는 요소와 역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 중앙대, 한국외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립대 내에서도 면접형과 서류형에 따라서 잠재 역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다를 수 있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도 면접형과 서류형은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이 각각 그 차지하는 비중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외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면접형과 서류형은 진로형과 학업 역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류형과 면접형은 그 중점을 두고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다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질문이 오고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서류형과 면접형 둘 중에 어느 곳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입시 결과입니다. 대학마다 그리고 학과마다 그리고 연도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면접형에 비해서 서류형이 좀 더 좋은 입시 결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서류형보다는 면접형이 합격생들의 점수 분포가 좀 더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시는 화면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가 서류형으로 지원할까요? 면접형으로 지원할까요? 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본인의 교과 내신 성적을 판단해 봤을 때 관연도, 그 대학, 그 학과의 서류형과 면접형의 합격자 점수 분포를 확인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재 내신 교과 성적이 이 분포도 안에 들어가는지 또는 이것을 벗어나는지에 따라서 과감하게 서류형 또는 면접형으로 지원하는 판단의 기준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시 모집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정시 모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성격의 평가를 시도하는 대학들이 늘고 있는데요. 정시 모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모집은 보통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요즘은 수능에 학생부 반영을 하는 대학이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를 비롯한 몇 개 대학에서는 수능 성적과 함께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교과평가, 학생부 종합평가, 학업 충실도 평가 등을 통해서 지원자가 학교 생활을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 에 대한 내용을 함께 평가하려는 모습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능과 함께 면접을 반영하는 대학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교대와 총신대, 부산교대, 청주교대, 감신대, 서울교대, 공주교대, 전주교대 등 주로 교대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데요. 이렇게 수능과 함께 면접을 일정 부분 반영하는 대학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한 점점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접은 수시 모집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시 모집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면접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수시 모집뿐만이 아니라 정시 모집에서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것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수시 모집 속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무엇을 중시하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원자를 평가하는지 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전형 속에서 나타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가장 중요했고 그와 함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는 모습 그리고 앞으로는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텐데요. 표면적으로는 교과 전형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종합 전형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형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국대, 경희대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에 있어서 교과 정량평가와 함께 교과 정성평가 그리고 서류평가를 함께 진행하는 모습들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교과 성적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오히려 교과 성적 외의 영역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 학생부 교과 전형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성격이 교과 전형 속에 들어가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 100으로 반영하는 대학도 있지만 정성평가와 면접을 함께 진행하는 대학들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로 몇 개 대학의 경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동국대학교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교과 70%에 서류를 30% 반영하는 대학입니다. 서류평가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인성과 사회성을 함께 평가하고요. 교과 전형에서는 인문과 자연이 상위 10개 과목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 교과 성적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 성적을 1등급과 9등급을 환산 점수를 반영할 때 한 등급 간 차이가 0.01점, 0.04점 차이로 매우 작게 교과 성적이 환산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0과목을 모두 1등급 받았을 경우, 10과목을 3등급 받았을 경우 그 차이는 매우 미미함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과 성적의 이 미미한 성적 차이를 무엇으로 극복하느냐? 바로 서류 종합평가 30%가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서류 내용과 함께 10과목의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는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학이 바로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과 56%와 나머지 비교과 영역, 교과 종합평가로 30% 넘는 반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습입니다. 교과 평가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을 정량평가해서 반영하고요. 교과 성적과 세특을 비롯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정성평가할 때는 학업 성취도와 학업 태도 탐구력, 그리고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교과 성취도의 내용을 반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 적용되는 모습이 그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역시 반영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 성적과 종합 전형의 성적과 그리고 수능 최저까지 모두 갖추는 교과 세특도 좋고 성적까지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전형이 바로 경희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습이 되겠고,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평가 요소가 함께 반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평가자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중시 여기고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중시하는 평가 요소 대표적인 세 가지 역량입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되겠고, 그것이 차지하는 평가 항목과 그것들이 학생부 기록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잠시 확인해 드렸습니다. 학업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취 수준이나 발전의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취 수준은 교과 성적을 나타내는데요.
국어, 수학, 영어, 사회과학과 같은 기본 교과목뿐만 아니라 그 외에 예술, 체육, 기술, 가정, 정보, 제2외국어, 한문, 경영과 같은 다른 과목들의 성적도 역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학기별, 학년별 성적의 추이도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것은 학년이 지날수록 학기가 지날수록 성적이 꾸준히 상승해야 한다라고 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성적이 어느 순간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학기에, 그 다음 학년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하는 모습도 평가관은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어느 학기에 어느 과목에 있어서 성적이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그 다음 학기에 그 다음 학년에 다시 성장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평소의 학업 태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학습에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학업 태도를 통해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지식을 꾸준히 확장시키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또 평가관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평가관이 중요하게 보는 것 진로 역량이 되겠는데요. 진로 역량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역시 전공에 필요한 과목을 수험생이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이수했는가, 그리고 그 이수하는 모습에서 추가적인 노력은 어떤 노력을 보였는가, 그리고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가 등에 대한 내용을 관심 있게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단순히 그 과목을 이수한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학업 성취 수준을 보였는가, 여러 가지 학교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종합적으로 성취 수준이 향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일반 선택 과목뿐만이 아니라 진로 선택 과목에서도 성취 수준이 향상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겠고요. 아울러서 전공 계열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탐구하고 탐색한 활동의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어필한다고 하는 것이 학과명과 직업명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학과명과 직업명보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노력했던 그 교과, 그리고 과목명이 학교생활기록부 서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그리고 교과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고 독서 활동도 병행했고 주어지는 과제의 수행이나 탐구도 열심히 참여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 오히려 중요하고요. 이러한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교과 수업입니다. 모든 활동의 시작은 교과 수업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조사하고 관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작성하고 발표하고 또는 실험과 검증하는 모습,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는 모습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전반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러한 모습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역시 교과 수업이 되겠습니다. 진로 위주, 자신이 관심 갖고 있는 진로 위주에 대해서 조사하고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과목 위주의 탐구학습 그리고 심화학습이 되겠습니다. 학과나 직업 위주의 발표 활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이 그 과목에 대해서
우수한 학업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따라서 본인이 독해력을 가지고 있고 문해력을 가지고 있고 논리적인 사고력을 가지고 있고 창의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국어 수업과 수학 수업과 영어 수업과 과학 수업을 통해서 꾸준히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의학학에 관심이 있어요. 의학과 약학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기보다는 오히려 국어와 수학과 영어와 과학, 특히 수학과 과학 분야에 본인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심화되고 심층된 지식의 탐구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활기록부의 실예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린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관심 갖고 볼 내용, 물리학 원수업에서 학습한 등가속도 공식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어떻게 나왔을까요? 교과 수업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많은 복잡한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의 시작은 역시 교과 수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교 실험. 비교 실험을 하는데 이러한 비교 실험을 해야 될 그 기본 바탕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역시 교과 수업으로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무역에서의 비합리적인 거래에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호기심을 갖게 되었을까요? 역시 시작은 교과 수업으로부터 시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종적 연계입니다. 즉, 학년이 지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지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2, 3학년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 속에서 어떤 내용의 활동에 참여했고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1학년 때 독서, 2학년 때 좀 더 구체화된 독서 프로젝트인 인문학 프로젝트, 3학년 때는 그보다 좀 더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심화독서 프로젝트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고 있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점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적 연계, 종적 성장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횡적 연계입니다. 횡적 연계란 교과 내용과 창체의 내용이 서로 연동되고 연계되는 겁니다. 즉, 교과 간 연계, 영역 간 연계로 학교생활기록부를 관리하고 기록하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는 경영과 마케팅이고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노무와 노동 인권 문제로 학생의 관심사가 점점 발전하면서 결국 법학 분야에까지도 관심사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는 학생입니다. 자율활동과 동아리 활동, 그리고 진로 활동, 그리고 개인 세특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경영학과 마케팅과 그리고 법학, 노무, 노동, 인권 문제가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하게 걸쳐서 기록되고 확인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된다면 담임 선생님이 기록하고 있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을 통해서 이 학생이 조직의 문화, 그리고 경영과 마케팅의 분야, 노동, 인권 분야에 관심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동아리 담당 교사의 눈으로도 역시 이 학생은 경영, 경제에 관한 관심, 그리고 조직 문화와 재무 구조에 관한 관심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교사의 시선을 통해서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로 역량을 그리고 학업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에서 권하고 있는 권장 과목을 이수했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즉,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과목들을 학생이 지원자가 학교 생활을 통해서 열심히 참여하고 이수하고
그리고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보였는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각 대학에서 이미 발표하고 있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확인함으로써 본인이 전공 연계하고 있는 과목들을 충실히 이수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보시는 화면처럼 수학과 과학의 분야에 있어서 전공 연계, 교과 이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연계 이공계열뿐만이 아니라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 계열에 있어서도 전공 관련되는 교과 영역의 과목들을 제시해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국어와 수학, 영어와 같은 주요 교과를 기반으로 한 기초, 소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시한 전공 관련 교과를 반드시 이수해야 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계열, 특히 이공계열에 있어서는 물리학, 미적분, 기하뿐만이 아니라 확률과 통계 과목의 이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확률과 통계는 인문사회계열 학생들만이 이수하는 것이 아닌 자연계열, 이공계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는 교과목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이공계열 학생 같은 경우는 미적분, 기하, 그리고 확률과 통계까지 광범위하게 수학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수할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학생이 이수하기를 원하는 과목이 학교 내에 개설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권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학생들은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개별 신청함으로써 학교에서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이수하고 전공에 대한 관심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이 지역별로 그리고 학교별로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 오프라인 공동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면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참여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공에 대한 관심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다시 한번 교과 수업으로부터 자신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과 수업으로부터 수행평가가 이루어지고 이 수행평가를 통해서 동아리 활동과 이어지고 봉사활동과 이어지고 또는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공동교육 과정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진로 역량, 학업 역량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단순히 어려운 과목을 이수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과목을 왜 이수했을까? 그리고 그 어려운 과목을 이수하면서 제대로 이해했을까? 그리고 그 내용이 모두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효과적으로 기록되었을까 하는 것이 모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원자가 대학 입학 후에 우리 전공을 참여하면서 수학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생활기록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생활기록부를 보면 평가자는 궁금해질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공부했다는 거지? 본인의 진로는 어떤 분야의 진로라는 걸까? 근데 이 책은 왜 읽은 거지? 많은 생각?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걸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걸까? 평가자의 입장에서는
글은 써져 있지만 이 글을 통해서 유의미하게 점수를 줄 수 있고 유의미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이렇게 기록이 된다면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교과 수업에서 시작되었구나. 그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책을 읽었고 조사 탐구도 하면서 발표도 했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도 했고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밝혀낸 생각도 직접 적극적으로 드러내었구나. 즉 교과 수업에서부터 비롯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독서도 하고 발표도 하고 실험과 토론으로 이어지면서 자기 주도적 학업 태도와 전공 적합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양이 많다고 해서 유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가, 참여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올해 당장 입시를 치루어야 하는 고3 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고1, 2 학생 모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과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고3인 학생들, 앞으로 또 입시를 준비하고 치루어야 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